흑인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미 전역의 시위가 9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내일부터 조지 플로이드 추모 행사가 잇따라 예정돼 항의 시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약탈, 방화폭력 사건이 잇따르며 필라델피아와 시카고 지역 한인 상인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뉴욕 일원에서도 한인 피해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한인직능단체협의회가 비상체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격화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재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대규모 시위에 따른 감염 재확산을 거듭해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오는 22일부터 영업이 허용되는 뉴저지 개인관리업소에서 네일 솔랑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대해 미국인 대다수가 분노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에 따른 흑인 사망 사건에 항의하는 미 전역의 시위가 9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반인종차별 시위는 수도 워싱턴 DC 상공에 전투 헬기까지 출연해 전장을 방불케 했던 전날에 비해 폭력 사태가 줄어들며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통행 금지령에도 불구 거리를 메운 시위대와 경찰의 심야까지 대치하면서 곳곳에서 충돌도 빚혀졌습니다. 뉴욕에서는 수천 명이 질서 정연하게 행진하며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자정을 넘자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폭죽 등을 던지고 경찰이 최루탄 등을 발사하며 이들을 해산시키는 등 결국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뉴욕시에서는 통행 금지가 시작하는 오후 8시를 넘겨서도 수천 명의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고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했으며 뉴욕 경찰은 3일 오전 약 200명의 시위자를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는 밤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적용되는 야간 통행 금지령을 8일 새벽 5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국회의사당 외곽 잔디밭과 링컨 기념관 앞에 모여 침묵은 폭력, 정의도 평화도 없다는 구호를 외쳤으며 한쪽 무릎을 꿇고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했고 경찰을 향해 무릎을 꿇어라, 경찰은 누구를 보호하는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시위에 참여한 사람이 총 2,000명 규모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이번 DC 시위 과정에서 모여든 것 중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항해 시위는 늘었지만 약탈 등의 상황은 줄어들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주 방위군은 현재까지 29개 주에 18,000명이 배치됐습니다. CNN 방송은 이런 병력 규모는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병력과 맞먹는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내일부터 조지 플로이드 추모 행사가 잇따라 예정돼 전국적인 항의 시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플로이드의 추모 행사는 4일 미네소타주 미네폴리스, 6일 노스캐롤라이나주 클린턴, 8일 텍사스주 휴스턴, 9일 휴스턴 등에서 비공례 장례식까지 시민단체와 유족 주관으로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플로이드의 유해는 휴스턴 메모리얼 가든 묘지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까지 참석 의사를 밝히는 등 관심이 집중되면서 추모 행사가 항해 시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 일주일이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Please, I can't breathe. Please, man. Please, man. Well, you got him down, man. Let him breathe, at least, man. I can't breathe. I've been trying to help out. So you breathe a little bit more. Neck, man. I can't breathe.
Please, the knee in my neck. Get up, get in the car, man. I will. Get up, get in the car. I can't move. Out the car. Mama. Get up and get in the car right. My stomach hurts. My neck hurts. Everything hurts. Ah, there's some water or something. Please. Please. His nose is bleeding. Like, Yeah, come on. you stopping his breathing right there, bro. I can't breathe. Okay, he's talking. It's He's hard to talk talking. when You could have fucking put him in the car by now, bro. He's not resisting arrest or nothing. You enjoying it. Look at you. Your body language explains it, you fucking bum. Bro, get the f off of him. So you just Get gonna- off of him now. You What gonna is choke him? wrong You gonna with choke him y'all? like that? What the f? He got made. He got made. He's not responsive right now, bro. Not responsive right now, bro. Check her pulse. Check his pulse. Check his right Child, check his pulse. Bro, he's not f***ing moving. So, did they kill him, bro? Get off him. Like, What you doing? bro, 3 minutes, bro. He's not f***ing neck, bro. Get off of his neck. He in Look handcuffs, at him. bro. Just No, sitting this there. ain't Real what man. nothing. You guys are on Oh another my level. God, bro. And then he just gonna Okay. pull him They up just there like dragging that, him bro. like, come Yeah, on and now. I have your name tagged. Please, fuck. Back on the street. Don't touch him. Don't touch. 한편 플로이드의 부인 록시 워싱턴은 어제 6살 딸 지아나와 함께 남편이 숨진 미네소타주 미네폴리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워싱턴은 플로이드는 좋은 남자였다. 경찰이 나에게서 그를 앗아갔다며 지아나는 이제 아빠가 없고 플로이드는 지아나가 어른이 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됐다고 흐느꼈습니다. That's right. Daddy changed the world. Wait, we don't. He did what? That changed the world. Daddy changed the world.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미 전역에서 확산하는 시위와 관련해 시위대를 폭력배라고 또 부르는 등 시위 사태 속에 주류 언론과 민주당 등을 비난하는 트윗을 쏟아냈습니다. 또 자신이 3년 반 동안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43년 동안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흑인을 위해 해냈다며 미국 역사상 어떤 대통령보다도 흑인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와 함께 약탈 방화, 폭력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50여 한인 상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카고 지역 한인 상인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위에 참가했다 폭도로 변한 필라델피아 일부 시위대들은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가는 수준이 아니라 트럭을 세워놓고 조직적으로 물건을 싣고 약탈을 감행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등의 보도에 따르면 필라델피아의 한인이 운영하는 미용용품 매장을 비롯해 휴대전화 업소와 약국 등 50여 개 한인 점포가 약탈당했으며 현재까지 피해 상황이 집계된 곳만 31곳에 이릅니다. 필라델피아 한인 운영 미용용품점 등 100여 개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약 30%가 피해를 본 것입니다. 약 200평방미터 규모의 한 대형 점포에서는 물건이 거의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그 피해는 심각했습니다. 샤론 황 필라델피아 한인 회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약탈은 주 방위군이 필라델피아 시내로 들어오기 전날인 지난 1월부터 발생했고 현재까지 집계된 미용용품점 외에 추가 접수된 상황들을 보면 그 피해는 더 심각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시위가 약탈의 행위로 변질되면서 3일 전부터 많은 흑인들의 약탈 행위를 통하여 필라델피아 한인 비즈니스에 관계된 여러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뷰티 서플라이 상점들을 흑인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가깝게 또 다운타운과 가깝게 계신 곳들에서 잡화상, 옷가게, 세탁소까지 포함하여 약 50여 곳이 이상 되는 곳에서 지금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집계는 되지 않고 있고 지금 지인들을 통해서 또한 고용주나 직원들을 통해서 보도가 되어지고 있고요. 아직도 선발적으로 많이 진압이 되었고 주 방위군이 3일 전 일요일 밤부터 미국 현지 시간 필라델피아 시간으로 투입된 뒤로는 진압이 되었으나 아직도 간간히 산발적으로 방화나 약탈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시카고 10여 개 한인 업체도 약탈 방화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미네소타와 인접한 일리노이주 최대 도시 시카고의 흑인 대상 한인 사업체 소유주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카고 한인업계에 이렇게 큰 피해는 처음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시카고 남부에서 33년째 뷰티 서플라이 매장을 운영해온 김종덕 사장은 시위대의 방화로 건물과 매장에 진열된 미용용품이 불에 타 50만 달러 정도의 피해를 봤다며 30년 이상 꾸려온 사업체가 한순간 훼손돼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항의 시위가 약탈과 기밀 파손, 방화로 이어지며 뉴욕 일원에서도 한인 피해 사례가 발생한 가운데 한인 직능 단체 협의회가 비상체제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뉴욕 일원에서 시위대를 위장한 폭도들로 인해 브롱스, 브루클린, 맨해튼 지역 한인 업소들의 약탈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한인 11개 단체장들이 속한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24시간 핫라인 비상체제를 운영하고 뉴욕 한인 경찰협의회 협조를 받아 뉴욕 시경에 신고된 시위 일정과 비상대책 지침 등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 박광민 회장은 현재 각 단체들과 비상대책 관련 정보와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단체장들이 협력해 한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더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심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그 피해 상황 보고를 발빠르게 받고 또 그에 따른 대처를 또 하는 것을 우리 협회장들이 모여서 논의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일부 어떤 한인 업소들은 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피해를 본 업소가 있어요. 거의 뭐 망연자실돼 있는 그런 얘기를 어저께 전에 듣고 저도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자영업을 하는 저도 한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 한인들이 또 한인들을 대표하는 우리 단체장들이 좀 나서서 도와주는 방법들을 서로 모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서로 협력해서 또 이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들이 모임을 갖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는 뉴욕 한인 경찰협회, 뉴욕 상공인협회, 뉴욕 한인 건설인협회, 뉴욕 한인 보험협회, 뉴욕 한인 네일협회, 뉴욕 한인 식품협회 등 11개 단체장들이 속해 있으며 한인 동포 사회에서 40여 년 동안 한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총영사관은 흑인 사망 항의 시위와 관련 한인 동포들에게 시위 현장에 접근하지 말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예기치 못한 피해 발생 시 관할 경찰서와 뉴욕 총영사관으로도 연락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인 동포들의 신체적 안전이 중요한데요. 우선 시위 지역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시위 지역에 있게 되면 빨리 그 장소를 벗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총영사관은 시위 관련 정보를 그때 홈페이지나 SNS 그리고 200여 개 우리 한인 단체의 이메일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늘 관련 정보를 체크하시고 안전에 더욱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 사례가 있을 경우에 저희 총영사관에도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8일 뉴욕시의 1단계 경제 재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인 동포들의 신변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격화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봉쇄 해제, 경제 재개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달 20일부터 50개 주 전체에서 이동 제한을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등 봉쇄 조치 완화에 돌입한 지 약 2주 만에 영업장, 관공서 폐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 보건부는 추가 완화 조치로 가기 위해서 14일 동안 감소세가 나타나야 하지만 최근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 2단계 완화 조치를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리 두기가 어려운 밀집된 시위 현장이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25일 7,000명대까지 낮아졌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새 12,000여 명으로 급증하더니 이후 매일 2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일일 사망자 수도 같은 기간 230여 명에서 한때 1,500여 명까지 치솟았다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700명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윌리엄 셰프너 밴더빌트대 의학센터 감염병 전문가는 많은 사람들이 매우 강하게 숨을 내쉬는 시위 현장에서 무증상 감염자들이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경찰의 최루가스와 최루액 분사기 사용 과정에서 시위대가 눈물과 콧물을 흘리는 현상도 확산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했습니다. CNN 방송은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해 인종 간 코로나19 피해가 차이가 있음을 들어 흑인들이 시위에 대거 참여해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뉴욕 뉴저지주의 코로나19 관련 지표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최근 대규모 시위에 따른 감염 재확산을 거듭해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주의 발표에 따르면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361명으로 전날보다 늘었지만 사망자는 49명으로 집계돼 9일 연속으로 사망자가 100명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예정대로 뉴욕시가 8일부터 경제재개 1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한편 뉴욕주 보건 담당자들은 최근에 대규모 시위가 바이러스 재확산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뉴욕시는 이에 따라 검사 역량이 확대되고 시민들이 현업 복귀를 앞두는 현 시점에서 모든 시민에게 진단검사를 개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 시민은 누구나 시 전역 150개 이상 진단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안전한 자택 내 격리가 어려운 경우 시에서 제공하는 테이크케어 호텔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 주정부의 단계별 경제 정상화 계획에 따르면 1단계에서는 건설과 농업, 삼림, 어업, 사냥, 제조업, 도매거래, 픽업이나 노점 판매 등의 소매업 등이 허용되며 2단계 금융 등 전문 서비스, 소매, 부동산, 3단계 식당과 호텔, 4단계 예술, 오락, 교육 순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하에 허용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가 15일부터 2단계 경제 재개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22일부터 영업이 허용되는 뉴저지 개인 관리업소에서 네일 살롱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주지사실은 언제부터 네일 살롱 영업 재개가 허용될지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은 채 15일부터 시작되는 경제 재개 2단계 계획에 네일 살롱 영업도 포함된 만큼 곧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영업 재개 허용이 확인된 개인 관리업소는 미용실과 이발소로 제한됐습니다. 한편 머피 주지사에 따르면 15일부터 비필수 소매점의 경우 법정 수용 인원의 절반만 입장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허용되고 식당은 매장 밖에 야외 테이블을 설치하고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안전 규정 등 세부 수칙은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3월 21일 자택 대피령 발령 후 주 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6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뉴저지주에서는 32건의 코로나19 관련 의심 어린이 희귀 질환 환자가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주에서는 170건 이상이 보고됐습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대해 미국인 대다수가 분노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 업체 입소스가 성인 1,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4%가 현재 미 전역으로 확산된 항의 시위에 동조한다고 답했습니다. 동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7%였습니다. 항의 시위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가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처가 적절했다는 평가는 33%로 국정 지지율 39%보다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11월 대선 전망도 불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가 성인 1,1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별도 여론조사 결과 경쟁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이 47%로 트럼프 대통령의 37%보다 10%포인트 높았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오늘 주 일간지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 먼저 보겠습니다. How Trump's idea for photo op led to havoc in park. Barr gave order to clear peaceful rally as president seethed over image. 신문은 최근 시위와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안전을 위해 벙커로 피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폭동으로 불타버린 교회에 가기로 결심했으며 그 교회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 기사를 살펴보면 The only problem, a plan developed earlier in the day to expand the security perimeter around the White House had not been carried out. When Attorney General William P. Barr strode out of the White House gates for a personal inspection early Monday evening, he discovered that the protesters were still on the northern edge of the square. For the president to make it to St. John's Church, they would have to be cleared out. Mr. Barr gave the order to disperse them. 그런데 그 당시 백악관에서 교회로 가는 길은 시위대로 막혀 있었고 bar 법무장관은 경찰들에게 시위대를 뚫고 길을 만들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던 파괴적인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What ensued was a burst of violence unlike any seen in the shadow of the White House in generations. As he prepared for his surprise march to the church, Mr. Trump first went before cameras in the Rose Garden to declare himself your president of law and order, but also an ally of all peaceful protesters. Even as peaceful protesters just a block away and clergy members on the street patio were routed by smoke and flash grenades and some form of chemical spray deployed by the shield-bearing riot officers and mounted police. 교회 행진을 준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로즈 가든에서 카메라 앞에서 모든 시위대의 동맹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한 블락 떨어진 곳에서는 진압 경찰과 기말 경찰이 플래시 수류탄과 화학 스프레이를 이용해 평화 시위대를 해산시켰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Built for this, CDC shows flaws in crisis.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동안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임무에 실패했다는 보도입니다. It was insane, said Dr. Sharon Balter, a director at the Los Angeles County Department of Public Health, when the system went offline in mid-February, briefly halting the flow of passenger data. Local officials listened in disbelief on a conference call as the CDC responded to the possibility that the infected travelers might slip away. Los Angeles County 공중보건부의 책임자인 샤론 벌터 박사는 그것은 미친 짓이었다 말했습니다. 지난 2월 중순 승객 데이터 시스템이 잠시 중단됐을 때 CDC가 감염된 여행객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내용입니다. 8페이지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Located in Atlanta, the CDC is in charge with protecting the nation against public health threats from anthrax to obesity and serving as an unassailable resource of information about fighting them. Given its record and resources, the agency might have become the undisputed leader in the global fight against the virus. Instead, the CDC made missteps that undermined America's response. 애틀랜타에 위치한 CDC는 탄저균에서 비만까지 공공보건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처하며 질병에 대한 정보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록과 자원을 감안할 때 CDC는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세계적인 싸움에서 확고한 리더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CDC는 미국의 대응을 저해하는 실책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이제 뉴욕 포스트를 보겠습니다. Save Saks, Lux Store hires private guards, dogs amid city lockdown. 그 아래 자막 보시면 A night after Macy's iconic Herald Square location was looted, Saks Fifth Avenue hired private security guards with trained dogs and razor wire to guard the property. A crackdown by cops Tuesday night seemed to quell some of the violence. 헤럴드 스퀘어의 상징인 메이시스 백화점이 약탈당한 다음 날인 어제 삭스 피프트 애버뉴 백화점은 훈련된 개와 사설 경비원을 고용해 매장을 지켰습니다. 어젯밤 이 백화점에 경찰 단속이 폭력 사태의 일부를 진압하는 것 같다고 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Saks Fifth Avenue surrounded its flagship Manhattan store with razor wire on Tuesday to keep thieves from smashing their way in and making off with troves of expensive merchandise. 삭스 백화점은 폭도들을 막기 위해 어제 매장을 철조망으로 둘러쌌습니다. In addition to the fencing, guards and dogs,
Saks rented 4 massive floodlights at a total cost of more than $16,000 to illuminate the streets surrounding the store, sources said. 소식통에 따르면 삭스는 펜싱, 경비원, 개 외에도 매장 주변 거리를 밝히기 위해 총 $16,000 이상의 비용으로 4개의 거대한 투광등을 빌렸다고 합니다. Meanwhile, dozens of protesters were arrested shortly after the 8 p.m. curfew on Tuesday, as police cut off crowds walking on the West Side Highway near the entrance to the Battery Tunnel. 한편 어제 오후 8시 통행 금지 직후 수십 명의 시위자들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이 배터리 공원 입구 근처에 웨스트사이드 하이웨이를 걷는 시위자들을 차단했습니다. Thousands of other protesters were pinned in on the Manhattan Bridge at around 10:30 p.m. as the entrance to Manhattan was closed. 수천 명의 다른 시위자들이 맨하탄 입구가 폐쇄되면서 맨하탄 다리에서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모든 뉴스 매체가 최근 시위와 폭동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신문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맨하탄에 위치한 한인 도매업체 파나리아사의 조양 회장이 20일 희망재단에 $10,000를 기부했습니다. 20일 희망재단은 조 회장이 본인의 사진이나 기금 전달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기금 전달 소식을 알림으로써 한인사회의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플로이드가 사망한 곳인 미네소타주에서 반인종차별 시위가 격화되며 한인 상점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한인회는 피해를 입은 한인들을 돕기 위한 온라인 모금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황효숙 미네소타주 한인회장은 막대한 피해를 입은 한인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이라며 뜻이 있는 분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주 차량국에 따르면 상용 운전면허 도로 주행 시험이 재개됐으며 대면 접촉이 없는 우편과 드랍박스, 온라인 등을 통한 일부 자동차 관련 민원 업무를 제한적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상용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은 코로나19 여파로 취소됐던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됩니다. 도로주행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시험 전에 발열 체크를 받아야 하며 체온이 화씨 100도를 넘으면 일정이 재조정됩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의 렌트비를 지원하기 위해 $1억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오는 7월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총 지원금 가운데 약 20%는 극빈층과 노숙자, 거주지를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됩니다. 나머지 지원금은 신청자 중 온라인 추첨을 통해 수혜자가 결정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요즘 인종차별 시위로 미국이 다시 혼란에 빠져 있지만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위기를 헤쳐나가야겠습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우리의 생활도 점차 정상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은행, 뉴 밀레니엄 뱅크. 뉴 밀레니엄 뱅크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